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훨씬 상회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어차피 경제지표보다 개별 주식의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경제지표보다 헤지펀드의 돈의 흐름을 살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6천선을 회복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대량의 공매도가 유입되었던 테슬라와 팔란티어에서 숏커버링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되었고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역시 주도주 흐름과 주요 지수를 점검하면서 시장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10분봉 차트를 함께 보면 경제지표 발표 직후 급등한 이후 하루 종일 횡보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도주와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대부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매우 강한 장이었다고 판단됩니다. S&P 500 지수는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6,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몇 주간의 횡보 구간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주도주를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시장은 7월 초까지 상승을 이어가며 신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의 하락으로 인하여 내가 왜 매도했나 후회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추세 추종 투자에서 약세의 일부 물량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올바른 리스크 관리 방법이기 때문에 테슬라와 팔란티어에 대해 일부 물량을 매도하며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은 타당했다고 봅니다. 나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천천히 정고점을 돌파하며 오르고 있고 아마존과 메타 역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주도하는 시장 흐름은 여전히 강하며 반도체 섹터도 ASML과 TSM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섹터 자체가 상승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갈등이 단기 악재로 작용했지만 시장은 이를 잘 소화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 지수는 오랜만에 돌파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소형주 전반이 아닌 실적이 좋은 종목에만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셀 지수 자체에 투자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우량 소형주를 발굴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4.5%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횡보와 반등을 반복하는 모습이며 향후 방향성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은 어디까지나 자금 파킹 용도이지 적극적인 투자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은 오늘 약 1% 넘게 하락하면서 하락 채널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 채널에서 상단 채널에 도달할 때마다 저항을 받고 있으며 1월부터 4월까지 너무나 많이 오른 만큼 쉬어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어제 일부 물량 약 25%를 줄였지만 오늘 다시 반등했습니다. 언제나 하루의 급락은 반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개파락이 아닌 급락이 발생했을 때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분할 매도 전략이 바람직하며 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 63으로 마감하며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탐욕 구간에 있을 때는 대개 상승세가 이어지곤 합니다. 다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지표는 흐름을 보조적으로 참고할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중립에서 공포로 전환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하므로 그 지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6월 6일 현재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와 팔란티어의 충격적인 급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도주들이 잘 버텨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무너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는 상승 추세 내에서 변동성이 발생할 때마다 리스크를 분산하며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제는 그 첫 번째 리스크 관리의 기회였고 다음 리스크 조정 시그널이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기회를 선별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제 빅테크 친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어제의 하락을 조롱하듯 오늘 다시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설전이 단기 악재로 작용했지만 역시 실적이 탄탄한 종목답게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향후 변동성 확대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도 시점을 염두에 두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하락장 속에서도 오히려 상승 마감했으나 오늘은 그 상승분을 반납하며 약간의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이 유효합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이 유지되는 한 넷플릭스는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느리지만 실적으로 인한 상승을 보여주는 장기 우상향 주식이며 실적 발표 이후의 급등과 함께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진다는 시장의 대표적 원칙을 증명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테슬라는 어제 하루 만에 14% 급락하며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지만 오늘은 쇼커버링이 유입되면서 5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는 실패했지만 자동 매매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어제 매도했더라도 오늘 다시 매수 신호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분간 변동성이 매우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5% 이상 하락했지만 이미 매수 포인트는 4월과 5월 초였기 때문에 그때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수익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1일 이동평균선을 지키고 있는 경우 이는 단순한 차익 실현 흐름일 수 있으며 시장이 매도하라고 말할 때까지는 보유 관점을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천천히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다음 날에 약간의 하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하락 시그널이 나타날 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도체 섹터는 오늘 브로드컴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5월 초부터 이어진 미니 베이스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효하며 미중 간 관세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된다면 반도체 섹터는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 섹터는 드디어 컵 위드 핸들 패턴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전 눌림목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의 상승을 충분히 즐기셨을 겁니다. 어제 하락 속에서도 꿋꿋이 버틴 리더 종목들이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이 섹터를 해석하고 있는 듯합니다. AI 에너지 리더인 지브로노브는 이틀 연속 하락했지만 오늘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보유 전략이 유효하며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종목은 에너지 섹터에서의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클론은 하락분을 되돌리며 1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발표 이후 돌파한 지점을 유지 중입니다. 현재는 지켜보는 관점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바이오 리더인 힘스는 최근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5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하락이 시작되면 물량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로빈후드는 S&P 500 편입 기대감으로 상승했으며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전고점을 돌파한 $66 선만 유지한다면 하락이 나오더라도 보유 관점이 타당합니다. 올해 최고의 IPO 종목 중 하나인 코어위브는 작년 레딧과 아스트라랩스의 흐름을 잇는 올해의 주인공입니다. 계속되는 상승 흐름 속에서 보유 전략을 이어가는 것이 유효합니다. 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테슬라와 팔란티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락에 휘둘리기보다는 주봉 차트를 통해 큰 흐름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인 QQQ를 주봉으로 살펴보면 2023년 11월 반등 이후 2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갔고 2월에 하락장을 겪고 나서 다시 최근 4월 말부터 다시 상승 추세를 시작한 뒤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변동성과 뉴스를 보면 마치 다 팔고 떠나야 하고 숏포지션을 구축해야 할 것 같지만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주식은 예측이 아닌 추세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급등나기 힘든 분들은 주간 차트만 보면서 금요일에 한번 매매를 검토하는 방식도 추천드립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일봉보다 주봉이 훨씬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줍니다. 오늘의 결론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간 마감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주봉 차트로 보면 단기 급등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투자 전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라면 하락 흐름이 시작될 때마다 조금씩 매도하며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제 매도를 많이 했더라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이고 이후에도 실적이 좋은 AI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매수 기회를 노리면 됩니다. 최근 IPO 시장이 매우 활발하며 매우 좋은 매수 기회를 주는 주식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너무나 많은 매수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다시 한번 실적이 좋은 AI 주식들을 정리해보며 여전히 추가 매수 기회 주는 주식들의 리스트를 정리해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